서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호텔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뺨을 어루만졌다. 25살 때와 똑같은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말 괜찮은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5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가슴이 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내 이름은 서연이다. 올해 55, 결혼한 지 26 해가 되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남편과 대학생인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언으로 밥을 먹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오늘 저녁엔 늦을 것 같아.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벌써 며칠째 반복되는 말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적막에 잠겼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29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살아왔다. 내가 원했던 건 뭐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 맞지? 나 미경이야.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아,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동창회 한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올 수 있어? 동창회. 마지막으로 참석한 게 언제였나?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았다. 글쎄,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야, 서연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없어? 미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움찔했다. 정말 그렇게 들렸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나와. 예전 얘기도 하고 좀 웃자. 응?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얼굴이 되었을까?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에게 동창회 얘기를 꺼내봤다. 동창회? 뭐하러? 차가운 반응이었다. 그냥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서. 돈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나도 주말에는 골프 약속 있어. 늘 이런 식이었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앨범을 꺼내봤다. 10대 시절의 내 모습이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빛나는 눈. 그리고 그 옆에 민호였다. 가슴이 쿵했다. 민호, 나의 첫사랑. 키가 크고 축구를 잘했던 그 아이.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이었고 나에게만은 특별히 따뜻했던 그 사람.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민호가 졸업식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던 그 약속. 하지만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갔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 후로 소식을 들을 기회도 없었다.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살까? 결혼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궁금증이 꿈틀댔다. 그리고 묘한 설렘도 함께 다음 날 미경에게 전화했다. 미경아, 동창회 갈게. 정말? 좋아.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혹시 누구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야? 미경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서연아, 민호 온다더라.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민호가? 응,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왔다고 하더라. 이혼했다는 소문도 있고.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적당히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다.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결혼 전? 아니면 더 오래전?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뒤졌다.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기억에 남지 않을 테고. 결국 네이비색 원피스를 골랐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했다. 어디 가세요? 미용사가 물었다. 동창회요.
아, 그러시군요. 조금 더 화사하게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동창회 당일, 남편은 골프에 가면서 별말 없이 나갔다. 언제 들어와? 늦지 않게. 그래, 조심해. 역시나 무관심한 반응이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어렴풋이 옛 모습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미경이 달려왔다. 우와, 너 진짜 예뻐졌다. 뭔가 달라 보여. 고마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민호는 아직 안 온 것 같았다. 서연아, 여기 앉아. 미경이 자리를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친했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야, 서연이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10년 만이지? 애들은 어떻게 커? 남편은 잘 지내?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평범한 일상,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며 반가워했다. 민호였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키는 여전히 크고 어깨는 넓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오히려 더 근사해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호도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옛날과 똑같은 미소가 번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가 천천히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다. 안녕, 서연아. 그의 목소리였다. 조금 더 낮고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안녕, 민호야.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너는? 나도 별일 없이.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 더욱 그랬다. 민호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닿을 수는 없는 위치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건배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옛날 얘기에 꽃을 피웠다. 누구는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재혼했다는 소식들이 오갔다. 민호는 미국에서 뭐 했다고? 누군가 물었다. IT 관련 일했어. 실리콘밸리에서. 와, 대단하네. 그럼 영어 완전 잘하겠다. 그냥 살 만큼만.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결혼은 했었어?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했었는데 작년에 정리했어. 이혼했다는 얘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애들은? 아들 하나 있어. 대학생이야.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나도 핸드백을 들고 그 방향으로 갔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연아. 응. 정말 반가워. 그의 눈빛이 예전 그대로였다. 진실하고 따뜻했다. 나도 반가워. 많이 달라졌네? 나이 들었잖아. 아니야, 더 예뻐진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민호야. 나중에 시간 있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있어. 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연회장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피곤하다며 먼저 나왔다. 민호도 함께 나왔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어디로 갈까? 민호가 물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맞춰졌다. 카페는 한적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맞아. 30년? 정확히는 31년 2개월. 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너 기억력 좋네.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다. 미국은 어땠어? 처음엔 힘들었지.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그런데 점점 적응됐어. 결혼 생활은 어땠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쁘지는 않았어. 그런데 뭔가 늘 아쉬웠지. 아쉬웠다고? 응, 진짜 사랑하는 기분이 아니었어. 그냥 함께 사는 동반자 같은 느낌? 그의 말을 들으며 내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나 역시 비슷하지 않았나? 너는 어때? 행복해? 민호가 물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글쎄, 평범해. 평범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냥 특별할 게 없다는 뜻이야. 민호는 내 눈을 바라봤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후회한 적 없어? 뭘? 우리 일. 가슴이 아팠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했다. 수없이 많이. 있어. 나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만약에 말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집에 가야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 나도.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시원했다. 서연아. 응. 연락처 줄 수 있어?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 조심히 들어가. 너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다. 민호도 뒤돌아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다. 아들은 자고 있었다.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자. 마이너스 민호. 가슴이 두근거렸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짧게 보냈다. 나도 반가웠어. 잘 자. 바로 답이 왔다. 내일 시간 있어? 점심 같이 할까?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알겠어. 부담 갖지 마.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고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달랐다. 어제 동창회 어땠어? 남편이 물었다. 그냥 예전 친구들 얼굴 보고 왔어. 그래.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늘 그랬듯이 남편과 아들이 나간 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좋은 아침. 어제 문자 생각해봤어? 어떻게 답해야 할까? 마음으로는 만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벌써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서 만날까? 답장을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알아? 그곳에서 12시에? 알겠어.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이 시간밖에 안 남았다.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옷을 골랐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설레며 준비해 본 적이 없었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다. 일하다 온 거야? 응, 회사가 근처라서.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봤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많이 떨려? 민호가 물었다. 응,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주문을 하고 와인을 시켰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게 어색했지만 긴장을 풀고 싶었다. 미국에서는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했어. 처음엔 직원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꽤 커졌지. 대단하네. 성공한 거구나. 그런 셈이지. 하지만 항상 뭔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 때문에 온 거지? 가슴이 철렁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응, 고마워.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와인이 조금씩 몸을 달궈주었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예전에 우리 참 어렸지?
민호가 말했다. 맞아.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너 기억나? 도서관에서 몰래 손잡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적? 아, 맞다.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내 얼굴이 토마토같이 빨갛더라. 웃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는 것 같았다. 민호야, 나 요즘 웃을 일이 없었어. 왜? 그냥. 집에서는 늘 똑같은 일상이고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도 안 하고. 외로웠구나. 응, 많이. 민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내 손과 가까워졌다. 서연아. 응, 나도 외로웠어.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중얼거렸다. 왜? 너도 알잖아.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의 손이 내 손을 완전히 감쌌다. 따뜻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호가 제안했다. 시간 더 있어?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따라갈 거라는 걸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호텔이었다. 고급스럽고 조용한 곳이었다. 로비에서 잠깐 망설였다.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서연아,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얘기하자. 민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객실은 깔끔하고 우아했다.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다. 소파에 앉아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차를 마셨다. 이상하다. 내가 말했다.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게 30년 만인데 우리 사이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 민호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나도 따라갔다. 서연아. 응. 그가 천천히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후회할까? 모르겠어.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내 입술을 찾았다. 30년 만의 키스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풀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옷을 벗었다. 55의 몸이 부끄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름다워. 그가 속삭였다. 침대에 누웠다. 그의 손길이 내 몸 곳곳을 어루만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천천히 해줘. 알겠어. 그는 정말로 천천히 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울고 있었다. 왜 울어? 좋아서.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더욱 부드럽게 움직였다. 리듬이 점점 빨라졌고 나는 그의 등을 꽉 안았다. 민호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몸 전체가 전율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결혼 후 처음이었다.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서 들렸다. 서연아. 응. 이게 꿈이면 깨고 싶지 않아.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안정되고 따뜻했다. 시간이 얼마나 됐지?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일찍 들어간다. 저녁 준비해둬. 현실로 돌아왔다. 죄책감이 몰려왔다. 민호도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집에 가봐야겠지? 응. 우리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말없이. 서연아. 응. 후회해.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와 행복이 뒤섞여 있었다. 모르겠어. 나는 후회 안 해.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호텔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되는 건지. 서연아, 우리 인생 한 번뿐이야.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맞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달랐다. 뭔가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이런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었나? 왔어? 남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응,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고생했네. 형식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떤 친구?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고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다가왔다.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민호와는 너무나 달랐다. 다음 날부터 민호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남편이 늦는 저녁에, 주말 남편이 골프 가는 사이에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점점 행복감이 더 커졌다.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미경이 전화해서 말했다. 뭐가 이상해?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들켜버린 건가? 당황했다. 그냥 운동 시작했어. 운동? 갑자기? 응, 요가 배우고 있어.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다. 민호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우리는 호텔이 아닌 그의 집에서 만났다.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세련됐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같지 않았다. 직접 요리해 줄게.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새로웠다. 요리할 줄 알아?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배웠어.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만들어줬다. 맛있었다. 남편은 이런 거 안 해줘? 응. 집에서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럼 항상 내가 해? 당연하지. 민호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너무 희생하며 산 거 아니야? 그의 말에 문득 깨달았다. 정말 그랬다. 결혼 후 26년 동안 나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봐.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보자. 나도 도와줄게. 그날부터 민호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주었다. 미술 전시회에도 가고 클래식 음악회도 들으러 갔다. 예쁜 카페에서 책도 읽고 새로운 옷도 사봤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다. 행복해 보여. 민호가 말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 민호야, 고마워. 뭐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가끔 불안해졌다. 민호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왜 못 만나? 넌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날 거고 나는. 서연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놓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둘 다 복잡한 상황이잖아. 그럼 정리하자. 뭘? 각자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진심이야? 응. 이미 이혼했고 아들도 다 컸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그 단어를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시간을 좀 줘.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정말 그랬다. 이미 인생의 후반부였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이들과 헤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민호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관계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죠? 남편이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회 갔다 온 이후로 이상하더라. 남편도 눈치채고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정말요?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살았나 싶어. 그럼 시간을 갖자. 서로 생각해보고. 생각보다 평화로운 대화였다. 두 사람 다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들에게도 얘기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왜?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남자 있어? 아들도 눈치가 빨랐다. 응. 사랑해. 응. 그럼 그렇게 해. 엄마 인생이잖아.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결혼식 때 줄에 서게 해줘. 웃음이 터졌다. 민호에게 전화했다. 결정했어. 정말? 응.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6개월 후 이혼 절차가 끝났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서로 원했던 일이었다. 민호와 재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시기였다.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호가 말했다. 응. 후회 없어? 전혀. 결혼 반지를 끼우며 생각했다. 55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지금 나는 민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다. 손님들을 보며 커피를 내릴 때마다 행복하다. 민호는 내 옆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때? 좋아. 단골 손님들이 늘고 있어. 다행이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우리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다. 침대에 누워서 민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정말 꿈 같다. 민호야. 응? 우리 잘한 선택이었지? 당연하지.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그의 말이 맞다. 나는 55에 진짜 사랑을 다시 찾았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민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서연아, 남은 인생 함께하자. 응, 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청춘이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